안녕하세요. 투자 전략의 창 이지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투자 전략의 창 매주 한 번씩 찾아뵈려고 하고, 이 투자 전략의 창 시간에는 증시의 핵심 이슈를 분석해 보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방송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뭐니 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부분이 나왔고, 여기에 증시가 반응을 하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을 보면, 사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부분,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IT 부품에 대한 수입이 아주 절실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히터 수입이 절실했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아주 절실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먼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보복관세와 관련된 전체가 바로 해지될지는 몰랐습니다.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고, 증시가 안도랠리를 이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간의 불필요한 논쟁이 감정 싸움이 결국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일단은 경계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호관세에 해당되는 10%와 펜타닐 관세에 의한 20% 추가 관세, 그러니까 이 정도만 남았는데, 사실 펜타닐 관세는 제가 볼 때 조만간에 빠르게 실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미중 협상에서 중국의 공안부장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펜타닐 원료 수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사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10% 상호관세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영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최저 수준으로 남게 되고,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아마 예상을 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증시의 민감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이 이제 기술주 위주의 랠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 부분은 엔비디아의 중동에 대한 수출이나 중국의 수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번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미국은 반도체나 전력기기와 같은 AI 모멘텀이 여전히 굳건하다. 그 배경에는 낙폭이 크기는 했지만 결국 이번 조정 구간에서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이 가장 탄탄하고 가이던스가 여전히 담보되는 쪽은 AI 관련된 모멘텀이 집중되는 곳. 결국은 반도체와 전력기기 등이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확인하는 계기는 분명히 좀 되었던 것 같다라고 인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관세 영향이 민감하기 이전의 상태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나 실제로 조정을 많이 받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게 증폭이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CPI 발표를 보면 물론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는 아주 깊게 투영이 되지는 않았죠. 이번 CPI 지표 발표에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주목을 하는데요. 하나는 일단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신차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 올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세 영향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때 가장 바로미터가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동차는 이번에 부품까지 포함해서 관세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았던 초창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바로미터다 라고 해서 신차 가격에 어느 정도 인상되냐 여부를 좀 봤는데 안 됐죠. 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지금 현재 관세 영향은 4월, 5월, 6월 한 3개월 정도는 이미 재고를 대부분 섹터에서 다 땡겨놨다라고 봐야 되고, 직접적으로 그 재고를 버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은 없다. 그러면 6월 전에 어느 정도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 압박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비스 수지에 대한 부분을 봤죠. 우리가 상품 수지는 재고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왜곡이 된다 하더라도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봤는데 월 0.3% 정도 상승.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완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세 영향을 받는 데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확대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연준의 행보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증시도 물론 이제 여기에 기술주들이 반응을 했고, 기술주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인 좀 이제 바꿔야 될 시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역량이 굉장히 집중 투영되는 시기는 사실 이분법적인 시각입니다. 관세에 민감한 종목, 관세에 방어적인 섹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계속해서 교차해서 움직이는 거죠. 관세 역량에 따라서. 관세에 민감한 쪽은 대표적인 게 IT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기술주들이고, 관세에 방어적인 업종은 우리로 치면은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엔터, 실적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세 역량이 좀 적은 쪽, 그러니까 이런 쪽에 혹은 수혜를 받는 쪽,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왔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관세 역량보다는 아마도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에 기반한 부분을 바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금융 사이클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은 금리나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막 인하되기 시작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완전히 인하가 되는 절정의 구간, 그러니까 금리 인하 혜택을 입어서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모멘텀이 살아나는 시기,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그 직전까지는 사실 가장 지대한 영향을 금융시장에 주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섹터, 동일 섹터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우리도 지난주부터 나왔던 보면 실적 발표가 나면 대형주라 하더라도 뭐 10% 이상 급등을 하고 대형주라 하더라도 10% 이상 급락하는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초창기에 나오는 이제 전형적인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 그 정치에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역시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관세 영향을 크게 받아도 결국은 실적이 담보되는 쪽은 반도체나 전력기기와 같은 AI 모멘텀을 받는 쪽. 그러니까 여기가 주도주로서 좀 장기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는 반도체나 전력기기 거의 손 안 댔죠. 대신에 해지를 좀 걸어주면서 물량을 보존하는 방식을 취했고 그게 여전히 이제 주요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AI 관련 모멘텀에서 여전히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좀 우리가 꿈틀꿈틀 바닥에서 거리는 그러니까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 턴아웃도 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폭이 과도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한 매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혹은 실적이 턴아웃 되면서 올라간 쪽이 있는데 유통의 일부나 화장품이나 소비재 일부가 실적이 턴아웃 종목들이 최근에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아직까지 실적이 완전히 담보되지는 않지만 수익 거래 정도로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주도주를 길게 가져가는 호흡과 바닥에서 턴아웃하는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소비재나 유통이나 화장품 일부와 같은 종목들은 수익 거래를 한번 해보는 전략.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시장이 조정받을 때 굉장히 선방했던 실적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선이나 방산이나 엔터, 그러니까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도 이제 굉장히 이제 미묘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상승했던 종목들은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꺾이죠. 꺾여야 되는데 이번은 좀 특이한 경우는 이 세 섹터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실적 기반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이나 방산에 대한 우리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가격은 굉장히 높고 여기서 차익 매물이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의 강도나 기간이 길어지겠죠. 근데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조선은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회복이 좀 빠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변수입니다. 이번에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만약에 거기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부분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방산은 차익 매물이 꽤 쏟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엔터는 지금 보시면 개별적인 종목에 따라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YG엔트나 JYP를 보시면은 흐름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AI 모멘텀을 얻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는 긴 호흡으로 주도주로 대응을 하시고 바닥에서 턴아웃하는 소비재나 유통 일부 화장품 같은 종목들은 일단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조선이나 방산은 일단 차익 매물 정도를 보면서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세 섹터로 나눠서 한번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 증시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이 시간에서 제가 매주 다루면서 꼭 필요한 투자 전략만 간결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찾아뵙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호흡을 잘 맞춰서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지안이었습니다.